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나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에 비해 전력 생산 효율이 높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필요성을 공감한다 해도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선보이지 못했던 기술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1789년 독일의 과학자 클라프로트에 의해 처음 발견된 우라늄은 핵분열 과정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단 1g의 우라늄으로 석탄 3톤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효율이 300만 배 더 높은 겁니다. 현재 지구 환경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우라늄은 석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때 해당됩니다. 무리한 실험을 강행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원자로를 지키기 위해서 해수 냉각을 망설인 끝에 대재앙을 초래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의 사례가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두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은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방사성 물질에 피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 근처가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꿈인 노벨상이 생겨난 직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도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인물인데요. 바로 X선을 최초로 발견한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입니다. 1895년 렌트겐에 의해 X선의 존재가 알려진 덕분에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헬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X선을 비롯해 CT나 MRI처럼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도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바나나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포타슘이 들어있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7개씩 바나나를 먹게 되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2번 찍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든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극지방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일수록 많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는 건데요. 스웨덴에 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 2배 많은 방사선을 받게 되고 북미 지역이나 유럽을 비행기로 여행할 때도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정도의 방사선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극지방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 현장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3대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에서 상당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울산의 한 석유화학 기업의 공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만 무려 8,600드럼에 달했는데요. 우라늄을 촉매 물질로 썼던 이 공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90%나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사례가 된 석유화학 공장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모든 기업들, 그리고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5년부터 울산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기타 유기오염 물질이 미세한 분말 형태로 뒤섞여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옮기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멘트로 굳혀버리면 처분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게 되고 부피마저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녹여 용액화 작업을 진행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규소 성분만 따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규소는 방사성 폐기물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폐기물의 부피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건데요. 남아있는 물질은 고정화 물질을 첨가하는 고형화를 통해 더 부피를 줄이고 고형화된 폐기물을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 드럼에 보관하기 위한 최적의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하고 고형화해서 더 안전하게 처리하는 이번 과정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에 대해 백익일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한 가지 흠이 있지만 그 이로움이 100가지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물로 탄생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에 수몰되는 나라가 생길 정도로 현재의 사태는 심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발전이지만 인류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함께 나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연구진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